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MBC 시사진단의 현재훈입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2010년 이후 뜨거웠던 제주 이주 열풍이 시들해진 이유와 5.16 쿠데타 미화 논란에 휩싸인 5.16 도로 명칭 변경 문제에 대해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 패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제주살이 열풍이 시들해지는 것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데요. 예전에 한 달 1,000명이 넘던 제주 유입 인구가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주 이주 열풍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게 2010년이 참 우리 제주에서는 중요한 연도였다고 보는데요. 그때 제주가 소위 말하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막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또 순유출 인구보다 수유입 인구에 의해서 제주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시기가 2010년도입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 이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해서 제가 알기로는 2016년, 17년 정도가 가장 피크로 있고요. 근데 17년부터 이제 인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 제주의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2010년 이후로 제주가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변하게 된 큰 계기였다고 봅니다. 네. 그때 제주에 많이 왔던 이유가 뭐 어떤 원인이 있었을 건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많이들? 제 생각에는 제주가 어떤 대안적 삶의 현장으로서 좀 각광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주도에 2009년 2월에 입도를 해서 이제 다음 달이면 정말로 딱 10년을 채우는데요. 2009년만 해도 지금처럼 막 제주도에 사람들이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조금 지나면서 한 2014년, 15년 이렇게 지나면서 또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효리네 민박이라는 프로그램이 또 그 방영을 하면서 제주도에서의 그 여유롭고 자연 친화적인 삶 이것들이 도시 생활에 지쳤던 도시인들에게 좀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계기였던 것 같고 또 그거는 어떻게 보면 킴포크 뭐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주 열풍이 불면서 예전하고 달라진 제주의 풍경 어떤 게 좀 있을까요? 1차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제주의 경제의 총량이 늘어났죠. 뭐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도민께서는 교통 체증 경험하게 되신 거고 환경이나 뭐 하수 문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 일단 인구가 늘어나면서 부딪혔던 게 뭐냐면 이주해 오신 분들하고 제주에 원래부터 살고 계셨던 분들 간의 문화적인 차이, 그로 인한 충돌 이게 심심찮게 등장하면서 지역사회 갈등까지 됐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적 측면에서의 갈등이 2010년 이후부터 우리 제주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어떤 사회적인 모습으로 대두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부문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우선은 이제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소소하게 이제 휴양을 즐기러 오신 분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기획부동산에 의한 부동산 경기가 엄청나게 이제 폭등을 하면서 제주도 전체의 이제 경제에 사실은 이제 좋은 효과보다는 좀 안 좋은 효과를 나타냈던 게 아니라는 분석도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게 이게 이제 유입되는 인구의 특성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한 2016년도에 인구 이동 데이터를 제주도에 그걸 분석해 보니까 유입되는 인구의 연령층이 20대, 30대와 50대, 60대로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는 그냥 제주가 좋아서 오시는 분들, 50대, 60대는 이제 은퇴 후를 전후에 두거나 은퇴를 하신 분들이 제주에 정착하시는 분이 아마 이분들은 이제 귀농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20대, 30대는 그냥 좋아서 오셔서 이제 제주도에 뭔가 일자리를 찾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하시는 게 카페, 펜션, 그 위에 이제 자기 전문의 직종 뭐 이런 정도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주의 가장 큰 변화는 농촌의 풍경이 카페 내지는 다른 어떤 민박 쪽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라는 게 하나의 큰 특징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유독 중산간에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산간이 이제 소위 말하는 난개발 몸살을 앓는 것. 그래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에 개발의 효과나 파급이 더 크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듭니다. 뭐 이주민 때문 자체만은 아마 그런 건 아닌데, 근데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뭐 타운하우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렇죠. 이제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도 이제 주로 제주 도민들도 적지 않게 하셨지만
이제 그분들의 역량들이 이주하시면서 하시던 글이 주로 이제 숙박 쪽으로 많이 하신 것도 엄연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굉장히 크고 또 하나는 이제 공교롭게 중국 자본들이 그때 2010년에 부동산 투자 이민지하면서 많이 들어온 그런 연구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제주는 뭐 개발의 몸살을 앓는 또 그런 시기였다라고도 좀 자평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는 일단 이주해 오신 분들의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주해 온 분들을 제주도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게 인식의 차이를 두 가지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이주민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제주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주 초기에는 문화 이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새로운 문화적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젊은 층들이 유입되면서 제주 지역 사회가 새로운 변화를 가지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와서는 그 기대감이 조금은 수그러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주민들의 유입을 통해서 환경적인 문제가 등장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뭐가 생기냐면 결정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경제적으로 많이 가진 상대적으로 많이 갖게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니까 우리 이전부터 제주도에 있었던 사람 도민들보다는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획부동산이라든지 어떤 개발 사업을 통해서 개발의 이익을 육지 사람들이 가져간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퍼져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문화적인 차이와 더불어서 이주민들과 제주도민들, 그러니까 토착 주민들과의 갈등을 부추긴 그런 어떤 요인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여기서 잠시 어쨌거나 그 좌석 배치로 보니까 두 분은 제주 출신인 것 같고 공교롭게도 이제 두 분 이주해 오신 분인데요. 강 변호사께서부터 이주인으로서 여기 살아본 뭐 경험, 느낌, 두 분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게 언제까지 육지 것이란 얘기를 들어야 할지 제가 나름대로 이제 10년을 살았고 여기에서 이제 경제 활동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제주도민들께서는 저를 완전히 제주인이라고 봐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근데 초반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제주도에 처음 내려온 거는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왔었던 거였고 그때 제가 이제 제주대학교를 선택을 했었던 거는 이렇게 말하자면은 3년 서울에서 원래 살다가 3년 동안 다른 지역에서 좀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주도가 따뜻하고 좀 이국적이잖아요. 서울 사람들이 보기에는. 새로운 곳에서 3년 정도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2학년, 3학년이 되면서 여기가 3년 살고 갈 곳이 아니라 정말 나 여기 토착민이 돼갖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남아갖고는 이제 경제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제 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아니었나 제주에 살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살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직업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찾아온 사람들은 아쉬운 얘기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어서 저는 많이 그렇게 뭐 텃세 이런 거를 많이 받지는 못했는데 근데 제가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이주민으로서 와갖고는 여기 토박이 분들과 법률적인 분쟁이 있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그분들이 일부러 제주 출신이 아닌 변호사를 좀 찾아오시더라고요. 그게 또 나름의 제 입장에서 블루오션이랄까 그런 부분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초반에는. 읍면 지역, 특히 이런 데서 카페 하시는 분들, 펜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지역 주민들이 동네 사람으로서 받아주지를 않아가지고 뭐 어떤 지역의 뭐 회의 같은 데에서도 배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제주도 분들이 육지에서 온 사람들을 가부라이라고 뭐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뭐 금방 가버릴 애들이니까 뭐 정도 주지 않고 좀 그러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주민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주민이 왔다고 해도 좀 받아들이고 뭐 새로운 공동체로서 좀 받아들이는 문화가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김 합니다. 교수께서도 어떻게 인생의 최고의 선택입니까? 아예 뭐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강 변호사 말씀하신 거, 뭐 저는 제주대학교의 선택은 잘했다. 물론 이제 직장 때문에 제주도 내려왔습니다만 이제 입도 일대 25년 차인데요.
우리 강 변호사님보다는 훨씬 앞서 있는 15년 차인데, 근데 이제 저는 뭐 선택을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저의 직장이고 제가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제주라는 지역을 사랑할 수밖에 또 사랑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데 아직까지 육지 것에 대한 정말 제주 사람으로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에는 저는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문화 이주자분들도 제가 만나보서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배타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 사는 곳이 다 배타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본인이 그 지역의 공동체에 어떻게 이렇게 파고 들어가느냐의 자기 스스로의 노력들,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 지역의 정서,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스스로 이렇게 좀 다가가려는 노력도 저는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제주가 25년 전에 제주의 모습, 저는 이제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25년 전에 제주의 풍경, 제주의 모습하고 지금 모습 보면 발전한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이전 같은 않은 느낌이어서 많이 아쉬움이 남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 대표하고 이제 김 박사께서는 제주 출신, 네. 제주 토박이로서 그 이주민들이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점은 어떻고 안 좋은 점은 어떻고 본인이 굳이 말씀하기 부담스러우면 주변의 시각을 빌려도 됩니다. 뭐 굳이 뭐 불편한 건 없고요. 네. 이주민들이 늘어나면서 느낀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다. 그러니까 제주의 문화나 아니면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들이나 시각들이 다양해졌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부정적인 건 뭐냐면 이 문화적인 차이가 굉장히 이질적이다라고 하는 요소들이 강조되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제가 제주 출신으로서 느끼는 건 소위 말하면 육지에서 계신 분들이 제주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마치 자신들이 살아온 삶의 문화에 제주의 문화를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해가 안 되면 제주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주분들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이 그런 듭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이주해 오신 분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 보고 이해해달라, 왜 우리 보고 배타적이냐라고 얘기하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때가 있어서 굉장히 좀 어떤 때는 좀 불편했던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자의적으로 제주의 문화나 제주의 사회에 대해서 진단하시거나 굉장히 좀 쉽게 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주에 오신 지 6개월, 1년도 안 됐는데 뭐 책도 막 내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과연 뭘 믿고 그렇게 글을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은 불편했던 측면도 좀 있습니다. 강 대표는 어떠세요? 전 뭐 제가 이주민하고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뭐 불편함은 이제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주민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기존처럼 관행적인 낡은 선거 방식으로 해결이 안 되는 새로운 정치 문화를 좀 만들어가는 게 있고, 뭐 그리고 긍정적인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제주도가 다양해졌다라는 느낌이 좀 있고, 특히 이제 젊은 층으로 보면 이제 저희가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창업 같은 걸 하는데 상당히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열정적이고 다양한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좀 지역과 융합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는 거죠.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일부지만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학력이라든가 뭐를 봤을 때 제주도보다는 상대적으로 약간 뭐 우월하다는 조건 속에서 그 제주도의 문화를 약간 하위범주한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만 좀 고쳐진다면 충분하게 저는 뭐 제주 사회하고 이렇게 동떨어진 사람들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10년 동안 뭐 광풍처럼 불어닥친 이주 열풍, 명암 한 가지 정도씩만 해서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강 변호사님은 네. 뭐 좋은 점, 이주 열풍의 좋은 점, 좋은 점이라고 긍정적인 하면 결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뭐 누구나 꼽겠지만 다양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가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안 좋은 점은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살 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기를 말하자면은 기본적으로 건설 경기가 부양이 되면서 지역 경제가 좀 살아나는 면이 있는데, 그 2016년 신구간, 그러니까 2015년 말부터 그 당시에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당시에 제가 막 상담 많이 했던 사건들이 뭐가 있냐면, 제가 뭐 3억짜리 집을 산다. 그럼 보통 한 3천만 원 정도 계약금을 주잖아요. 그래서 몇 달 있다가 이제 중도금 내고 이제 잔금 내고서 등기 이전을 받는데, 그 사이에 집주인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3천만 원 더 줘도
그 몇 달 사이에 돈이 막 5천, 6천이 올라버리니까 배액 주면서 해지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 당시가 지금 우리 인구 유입수 지금 와서 보니까 가장 피크 찍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부동산 광풍이 막 일어나면서 그때는 집이 모자랐죠. 그러니까 이제 뭐 타운하우스부터 해서 막 아파트 개발을 했는데 지금 또 그게 돌아와 갖고는 미분양이 속출이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제주도 부동산에 있어서 뭐 경매 나가도 1차는 뭐 거의 당연히 유찰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건설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아져 버린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좀 도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건설 업계에서 앞으로의 수요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예측을 했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때 너무 막 몰아치다 보니까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그 부분이 저는 좀 꼭 이주민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이 좀 가장 지금 제주 사회에 있어서의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동현 박사께서 보시는 네. 이주 열풍의 명암. 장점은 물론 있겠지만 단점을 말씀드려 일단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난개발이라고 하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경제적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그것을 부추긴 측면도 일정 부분 이주민의 유입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물론 제주도 측면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도 있고 정책이 따라하지 못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많이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예. 좀 문화 예술 분야에서도 굉장히 문화 이주하시는 분들의 역할도 저는 굉장히 층이 굉장히 두터워졌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제주가 가지고 있는 그 색깔을 낼 수 있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문화 이주자들이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대, 30대, 이제 50대, 60대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스펙트럼을 내면서 이게 제주 사회가 굉장히 다양해졌다. 생각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있고, 선거에 있어서도 이번에 작년이죠. 그러니까 그 문화이주자분들의 제주 토박이가 아닌 분들의 일종의 캐스팅 보드 역할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주가 굉장히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우리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가 이제 이렇게 인구가 늘어다 보니까 수요가 생기는 측면에서 이제 개발 붐의 약간 부작용 이런 것들이 저는 없지 않았냐 생각이 드는데 다만 강 변호사님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도청에서 나온 내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분석해 보니까 밖에서 오해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주하시는 분들이 마치 토지, 부동산을 많이 매매하는 주범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 데이터를 보니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제주도의 토지 매매라든지 부동산 이런 걸 매매하신 우리 제주도민들입니다. 이제 도의 소유자들이 도의 소유인 분들끼리 매매를 하신 게 많고요. 오히려 이주자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주자들이 부동산을 부추겼다는 논리는 저는 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 도민들이 이제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개발 붐이 일어난다는 기대 심리하에서 부동산에 상당히 많은 어떤 뭐랄까요? 이 작동하는 어떤 데 관심을 많이 가져 있어서 오히려 강남 따라하기에 어떤 열풍 이런 부분에 상당히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해봅니다. 그 제주도민 입장에서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장 그 고민하는 집값 잡기, 이제 뭐 쓸 수 있는 모든 처방들을 해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집값 잡겠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지난 10년간의 이런 이주 열풍이 뭐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주 열풍을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혹시 제주도민 전체 사회에 어떤 경기 부양책으로 작용하면은 없다고 봐야 됩니까? 경기 부양책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게 진단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 문제는 뭐냐면 그 수도권 지역에 대한 주택 경기,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제주 부동산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의 부동산 가격은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러한 식의 가파른 상승세가 강남이나 수도권에서 발생됐다고 한다면 당장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마련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주도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 도정도 그렇고 정부도 이 가파른 부동산 상승에 대해서 누구도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제를 하지 않은 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 제주도민들이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단순하게 부동산 부양이 됐고 경제가 잘 살게 됐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제주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제주 공동체 그리고 도민사의 어떤 개인과 개인 사회적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되는 부정적인 역할이 더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동산 뭐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이 네. 그 간에 있었는데요. 정부든 아니면은 제주도든 지방자치단체든 이걸 제어를 안 한 겁니까? 제어를 못했다고 봐야 되나요? 그 어떻습니까? 부분은 제가 조금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그 특별자치도 관련된 부서에서 그 부동산에 관련된 이제 주택이라든지 토지에 관련된 이제 그 관할 부서에서 그거를 안 하려고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이 국토교통부의 그 특별법에 근거해서 그 권한을 좀 달라. 예를 들면 토지 매매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규제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이제 뭐 상한제라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 상한제 있지 않습니까? 금액을 일정 이상 올리지 말라든지 이런 권한을 좀 가져오려고 하니까 아마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권한을 제주도만 주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제주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가파른 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측면에서 이제 부동산 열기를 꺾기 위한 노력들을 했는데 중앙부처에서는 그런 권한을 주지 않고 전체 국토 전체를 시야에 두고 이제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약간의 이건 차이 때문에 제주도가 이제 자율적인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하지 못했던 그런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저는 풍선 효과라고 보는데 중앙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몇 군데에서 이제 누르다 보면 그 투기 자본들이나 아니면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 대구라든지 세종, 제주 이 세 개 곳이 굉장히 인구가 많이 유입됐거든요. 그래서 제주 쪽으로 많은 자본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부동산 가격이 더 상승 효과 그리고 또 제주도민들이 그게 편성하는 형태로 나도 뭔가 이렇게 아파트 매매를 통해서 뭐 부동산의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프리미엄을 얻는 그런 것도 같이 복합적으로 막 작용 결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대책이 없었던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방치한 게 아니냐. 그래서 2010년도에부터 이제 엄청난 규제 완화가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는데 구체적으로는 공시지가가 매해마다 20%씩 올랐습니다. 5년 동안 하면 100% 올랐기 때문에 도청 입장에서 세금 많이 들어온 거죠. 반면에 전체적으로 모든 건축이 다 올랐기 때문에 도민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큰 혜택을 못 받고 세금을 더 많이 냈다.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동산 매매에 관련된 제한 규제를 하면서 동시에 도가 하고 있는 행복주택이라든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이렇게 밸런스 맞춰서 좀 봤을 텐데 그런 것들은 이제 빼버리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것만 하다 보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엔 큰 효과가 없거든요.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제 언밸런스의 어떤 부동산 규제 정책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 비판은 피할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최근 몇 년 동안 계속됐던 이주 열풍은 일단 꺾인 것 같아요. 2016년에 1년에 한 15,000명 가량이거든요. 제주의 순 이동 인구가. 지난해 잠정으로 보면 한 8,000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예전에 보통 한 달에 1,000명씩 기준으로 하면 보통 1년이면 12,000명을 넘어야 되는데 8,000명 정도 선까지 만약에 꺾였다 그러면 아마 당분간은 이런 이주 열풍 자체가 뭐 꺾인 상태가 지속될 것 같은데 혹시 김 박사께서 좀 꺾인 이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식었는지요?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건 제주가 더 이상 매력이 없어진 거죠. 경제적인 측면에서. 왜냐하면 이주 열풍 초반에만 하더라도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안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면 여기 와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가옥 그리고 펜션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수도권의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해도 제주도의 아파트 한 채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인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주 열풍은 좀 줄어든 거죠. 근데 앞으로 저는 그런 게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것보다는 전 개인적으로는 경제적 매력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오히려 제주의 이주의 열풍이 불었던 가장 큰 배경은 아무래도 제주의 환경. 예, 어차피 같은 금액, 같은 임금에 같은 생활권이라 그러면 제주에서 사는 게 훨씬 삶의 질이 높을 거라는 생각들이 컸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의 굉장히 7대 경관 뭐 좋은 결과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주의 매력적인 그 세계 뭐 유네스코 등재 뭐 이런 효과, 파급 효과도 크고요. 그래서 제주의 굉장히 매력적인 환경, 거주 환경
자연환경 이것 때문에 오시는데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5년 전에 제주와 비교해 보면 제주가 많이 망가진 부분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산강 곳곳에 펜션 들어선 거 보면은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한 번씩 이게 답사하러 가다 보면 심지어는 육지에 오신 분이 제주 중간간에 저렇게 개발해도 되냐고 걱정하실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이주해서 오신 분들이 보면 강 교사님처럼 이주 10년 차 이런 분들이 보면 더 기도 안 찰 겁니다 아마. 그런데 손해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이번에 평창 올림픽이 되면서 강원도의 교통편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같은 서울에서 제주로 오는 것보다 수도권에서 평창으로 가는 게 훨씬 교통편이라든지 투자의 매력, 투자라 그럴까 하여튼 뭐 이주한다 보면 생활 환경이 훨씬 강원도가 매력적인 측면의 대안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주가 이제 그런 더 이상 매력적이진 않다. 요즘 제가 이번에 기획부동산은 저기 제주도 안 가고 파주로 간다고 합니다. 아니 뭐 파주, 제가 네. 이번에 1월 1일에 해 뜨는 걸 보려고 부모님하고 속초에 갔었는데 속초 그 해수욕장 앞에 아파트 단지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좀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 그 난개발 시작할 때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평창올림픽 하면서 그쪽 강원도 쪽으로 KTX 뚫리고 지금 그 새로 뚫린 고속도로 타고 가니까 잠실에서 한 2시간 정도면은 속초까지 도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젊은 층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제주에서 강릉과 속초 쪽으로 이제 좀 그 대안적 삶의 그 장소가 변화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친구들한테 많이 들었었는데 근데 가보니까 정말로 속초가 어마어마하게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은 제주에 올 분들은 또 어느 정도 다 오시기는 했겠지만 이제 새롭게 다른 곳을 찾는 사람들은 이제 제주보다는 새롭게 시작하는 곳, 뭐 강릉, 속초 이쪽을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작년에 이제 그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께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 제주의 삶에 있어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부분은 역시 자연환경이었고 근데 만족도가 낮게 나온 부분이 일자리, 뭐 경제활동 이쪽 부분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 친구들이 이제 30대, 40대 뭐 한창 일 열심히 하고 있는 뭐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제주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주는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회사 그만두고 그 퇴직금 가지고서는 카페 할 거 아니면 제주도에 뭐 말하자면은 크게 있는 기업이 다음, 뭐 넥슨 이 정도 있는데 다음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랑 합병돼 버리면서 이제 더 이상 여기가 본사도 아니고 좀 애매해져 버렸고 넥슨도 지금 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지금 첨단과학기술단지 뭐 옆에 2차 부분 다시 이제 개발한다고 하는데 제주에서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이주민들도 들어오는 거 순이익 그 유입이 있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주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해버렸기 때문에 뭐 세금을 내는 부분이라든지 경제 활동에 있어서 유입 인구가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되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질 좋은 이주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이주민들도 제주에 좀 뭔가 새로운 삶을 가지고 왔을 때 그냥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르게. 제가 말을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가 제주도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좀 좋은 대기업들 컨택해갖고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 노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주민 열풍 중에 지금 8,000명으로 꺾였잖아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제주라고 하는 환경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환경적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 없이 이주민 증가를 제주 경제나 제주 발전의 어떤 지표로 여겼던 측면이 강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식의 지표로 여기는 과정 속에서 개발과 환경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면들이 굉장히 크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죠. 그리고 조정이고 어느 정도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주민이 줄어들었으니까 제주의 매력이 떨어졌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제주가 이주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이유는 결국 제주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자산을 우리 스스로가 파괴해버렸다라고 하는 반성을 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좋은 일자리 투자하고 이거는 그 이후의 문제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왜 이렇게 제주가 아름다웠던 제주가 매력을 잃게 됐는가. 그거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어떤 욕망들 그리고 이주민 대거 유입으로 통한 경제적 자산의 격차가 더 커지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이제는
반성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주민 열풍이나 이주민 유입들을 좀 더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난해 그 도민 인식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기존의 한 전체 인구의 10%를 이주민으로 본다면 최근 한 10년 이내에 이주한 분들을 10%까지 해서 한 20% 정도 내외는 사실상 그 이주하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주도민 45%가 일단 인구 유입에 부정적이고 한 30%가 긍정적인 그런 입장을 보였고 이주민 같은 경우에 한 만족한다는 응답이 56%. 오히려 이제 이주민의 만족도가 훨씬 그 높은 상황인데 저는 김태일 교수께 여쭤볼게요. 이주민의 입장에서 제주도민의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원인을 어떻게 보시며 거꾸로 도민들한테 원주민들한테 이제 뭐 바람이 있으면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이제 제주 도민 입장에서 이제 원주민을 바라보는 그 관계라 그러면 저는 이제 그 굉장히 그 이질적인 그 관계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농촌 지역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고 펜션이 들어서는데 농촌에 우리 어촌 마을에 풍경이 많이 바뀌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 해안 마을에 농사 짓는 어르신들, 어르신들이 아침에 농사 지으러 가시는데 아침부터 거기 와서 젊은 사람들 와서 럭셔리하게 카페 문을 열고 한 잔에 뭐 10,000원짜리 커피를 먹으면서 거기에 수입을 올리고 마을에 공헌을 하지 않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생활 방식이 전혀 다른 거죠. 펜션과 카페의 문화와 농촌의 문화가 다른데 농촌의 창고를 빌려서 카페가 만들어지는 것 풍경은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원주민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삶 자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그 원주민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도 엄연히 원주민의 이제 주민이기 때문에 마을에 공헌을 해주기 바라고 또 한 주민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갈등 관계에서 원주민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한 2, 3년 전부터 터진 게 이제 교통 문제, 에너지 문제, 쓰레기 문제도 결국은 이제 은근히 이제 저는 이제 원주민 때문에 그런 건 발생한 건 아니라고 보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부정적인 요소와 이게 크로즈되면서 이 문화 이주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게 더 강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동의 거주의 문제를 가지고 탓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우리 이 문화 이주자들이 제주의 문화와 이해 또 그 지역 마을의 한 일원으로 들어가려는 부단한 노력, 뭐랄까요, 이 마을 발전 뭐라 그러죠? 마을에 무슨 세금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마을의 규약, 마을의 규약 이런 것들도 법적인 논리로 따지면 안 되죠. 마을의 우리 제주의 정서를 해왔던 몇백 년 동안 해왔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같이 공조하려는 노력들. 저는 제주 마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 제주 사람들의 이해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로 한다 그러면 저는 그런 갈등 구조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한라산을 가로질러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제주의 대표적인 도로죠. 516 도로가 있습니다. 최근에 서귀포시가 516 도로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떤 작업이 진행 중입니까? 네, 우선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도로에 쓰고 있는 516로가 하나 있는 거고 다음에 집 주소에 쓰고 있는 516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귀포시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집 주소에 있는 516 도로 명칭, 516로에 대한 명칭을 이제 변경해 보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이제 주소 사용자 720여 가구에다가 이제 사전 의견을 여쭤보는 과정을 이제 가고 있고요. 이분들이 이제 의견이 모아져서 대략 관련된 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2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또 도로 명칭 관련된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이제 명칭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좀 남겨져 있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1횡단도로는 1990년도에 도지사가 이제 관우에 게재하면서 그 516 도로라고 이렇게 명명이 된 게 있고 또 제2횡단도로는 1100도로 이렇게 변경이 되고 있어서 약간 두 가지가 약간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사회에서는 이렇게 통용되다 보니까 약간 헷갈려 있는 상황입니다. 516 도로 이름을 바꿔보자. 뭐 시도가 처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운동 과정에서 자발적 시민들이 이제 서명운동을 통해서 이제 516로 명칭 변경을 했는데 그때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 마찬가지로 조례상 해당 거주자의 20%의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받기 어려워가지고 서명운동이라든가 이벤트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구체적인 명칭 변경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516 도로의 역사, 김 박사님께서. 그러니까 제주 지역의 도로는 두 가지죠. 하나는 일주로 도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횡단도로가 있습니다. 일주도로와 횡단도로가 일제시대 때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1961년 쿠데타 이후에 516 도로, 그러니까 제1횡단도로를 개설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가 얼마나 대단한 인기를 끌었냐면 아주 유명한 아나운서 임태근이라고 하는 유명한 아나운서가 와서 중계를 할 정도로 사회를 볼 정도로 길을 넓힌다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를 기록했던 뭐 관련 자료를 보면 그걸 길의 혁명, 물의 혁명 두 가지를 보는데 길의 혁명은 516 도로고요. 물의 혁명은 어승생 저수지. 그래서 이제 제주도민들에게 516 도로는 무엇을 여겨지냐면 사실상 발전, 제주 발전의 상징처럼 한동안 여겨져 왔고 사실상 지금 516 도로 옆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휘호가 새겨진 비석도 새겨져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516 도로를 바라보는 제주도민들의 심정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 변호사님 516 도로 변경하는 거에 어떤 입장입니까? 찬반.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떠한 역사적 사실에도 그 명암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5.16이라는 그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 도민을 넘어서 국민적으로 이거를 이 아름다운 길에다가 5.16 도로라는 명칭을 쓰니까 뭐 마치 5.16을 미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아름답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뭐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도로를 만든 주체가 박정희 전 대통령 쪽이었다는 거고 그리고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 명칭을 씀으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희생됐던 이 5.16 도로를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는 것을 뭐 우리 잘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할 수 있는 또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입장에서는 글쎄요 뭐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그 자체가 바뀌는 것인가 뭐 한나라당이 새누리당 되고 자유한국당 됐다고 다른 거 아닌 것처럼 이름을 바꾼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5.16 도로가 생기게 된 연유와 그리고 그 이후의 뭐 상황들에 대해서 도민과 그리고 전 국민에게 좀 오히려 홍보를 하는 하나의 또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돈 들여서 뭐 하는 게 너무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 5.16 도로라는 거 이름이 바뀌면은 표지판도 바꿔야 되고 온갖 것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다 바뀌어야 되는 그 세금 들어가는 게 참 아깝다라는 생각도 막 들고 있어서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먼저 그 시사진단 제작팀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요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조사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139명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5.16 군사 쿠데타를 미화함으로 변경해야 된다. 56표, 40%로 나왔고요. 제주의 개발 역사가 담겨 있으므로 유지해야 된다. 83표, 60% 이렇게 나왔습니다. 강 대표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저는 뭐 도로 명칭이라는 게 영원불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바꿀 필요도 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동부산업도로 평화롭게 돼 있었는데 물론 평화롭진 않지만 평화로 번영돼 있긴 한데 충분하게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5.16이라는 명칭이 갖고 있는 또 부정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바꿔도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찬성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저는 5.16도로의 명칭은 좀 다른 명칭으로 바꿔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근데 그거는 이제 명칭을 바꾸는 근본적인 배경은 5.16이라는 그 근대사에 대한 문제에서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역사 인식을 어떻게 보는가에 저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의 식민지를 우리가 굉장히 아픈 역사로 보고 있지만 그 역사를 우리가
손으로 가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역사를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건축에 빗대어서 좋은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영삼 정부 때 역사 바로 세우기인가 한다고 하면서 옛날 조선 총독부를 철거해 버렸거든요. 예. 우리 건축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선 총독부 자체는 식민지의 가장 상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전해서 조선 총독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의 가치성도 있는데 철거한다고 일제 식민지 강점기의 역사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요. 근데 그런 논리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5.16 도로 명칭을 바꿨다고 해서 뭐 꽃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정말 그 5.16 역사가 없어지는 여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5.16의 역사는 5.16 그대로의 역사를 도로 자체가 또 그렇고요. 그래서 그대로 남겨주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로 이게 제가 잠깐 보니까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에 보니까 제7조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1항에 보면 도로명을 부여할 때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의 특성, 연속성, 지명과 지역 주민의 의견들을 좀 종합적으로 반영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 이 도로 자체도 싫든 좋든 아픔의 역사든 기쁨의 역사든 5.16이라는 그 역사에 관련된 기록인 만큼 도로 위에 남겨져 있는 기록으로 그냥 남겨주는 거는 다 좋지 않을까. 김 박사님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전 생각이 좀 달라요. 이거 총독부 건물을 없애는 것과 비교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도로를 없애자는 게 아니고 이름을 바꾸자는 건데 저는 이제 5.16이라는 명칭을 왜 바꿔야 되냐. 그러니까 제주 개발의 역사에서 박정희라고 전 대통령을 뗄래야 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주 지역에 오히려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된 향수, 어떤 긍정적인 평가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개발의 역사라고 하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박정희라고 한 개인에 의한 기억이 아니라 그 제주의 지역의 근대화를 이룩하기 위한 수많은 제주도민들의 땀과 헌신이 있습니다. 그 땀과 헌신을 뒤로 한 채 5.16이라고 하는 그것도 군사 쿠데타로 이미 역사적으로 규정된 이 사건을 기리는 이름을 한 도로에 붙이는 건 적절치 않다. 그래서 5.16 도로라는 명칭을 물론 행정적인 비용도 들어가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5.16이라는 명칭을 바꾸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 변호사님 반론 제기해 주시죠.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도로명을 바꾸는 거는 그 지역 주민들의 생각을 따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귀포시에서 그 지역 주민들께 뭐 우편 같은 거 보내서 우편이나 팩스 같은 걸로 좀 그 의견을 전달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거의 응답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응답이 와도 좀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높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 지역 주민들 의견 가장 수렴해갖고는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갑니다. 우리 김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에 이전에 우리가 5.16 광장 퍼레이드가 이루어졌던 뭐 5.16 광장이 지금은 여의도 광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가 틀렸다는 건 아닌데 근데 굳이 지금 우리 제주도민들의 인식 속에는 저 도로가 5.16 도로 5.16 도로하면 다 알거든요. 제가 처음에 제주도에 입도했을 때 입도라는데 자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95년도 왔을 때 제 학교에 지나가는 길을 5.16 도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5.16과 관련된 거구나. 그래서 찾아보니까 우리 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도로를 닦을 때 이게 아픔의 역사들이 있는 도로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래서 그 자체를 저는 뭐 역사를 미화하자거나 이런 논리는 아니고 그 자체에 이름을 붙여줌으로 해서 또 도로에 숨겨져 있는 역사를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그 속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제주의 개발 과정 속에서 남겨져 있는 박정희 정권의 이야기 또 우리 함께 습득할 수 있는 역사적 공간 꼭 역사 유적지는 아니지만 역사 유적지와 같은 가치로서 우리가 도로 명칭도 그렇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 그렇긴 한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5.16이라는 이름을 굳이 기를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역사적 규정이 끝난 사건인데 그걸 제주도에서 이름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좀 어폐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좋은 이름 많지 않습니까? 한라산을 관통하고 한라산으로 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 도로를 다니는 수많은 도민들 그리고 관광객들이 5.16 도로라고 한 도로를 걸어 다니면서 차로 다니면서 5.16을 생각할 게 아니라 그 5.16
516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한라산과 제주라고 하는 지역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뭐 516이 아니라 다른 이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김 박사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이제 역사적인 스토리, 정권의 정치적인 히스토리를 빼버린다 그러면 우리 저게 김영관 도지사 네네. 그때 이제 도로를 닦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1횡단도로를 닦게 되면서 그때 굉장히 국가적인 사업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제주도의 기뢰혁명, 물해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제주도의 중요한 사업이었고 또 박정희 정권이 제주도를 바라보는 핵심 국가 시책 사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근데 정치적인 이슈를 떼더라도 우리 제주 발전, 제주 개발 사회에서 중요한 물론 그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중요한데 그거는 그것대로 좀 길이고 도로 이 명을 516을 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주 개발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역할이 크다라는 게 이제 정설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혼자만의 계획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제주도민들의 땀과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일주도로나 516도로를 닦을 때에 동원됐던 제주도민들 그리고 국토재건단의 이름으로 끌려와서 여기서 강제 노역을 했던 분들의 눈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 눈물을 기리는 이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역사적인 맥락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왜 하필이면 굳이 516이라는 쿠데타를 기리는 이름을 해야 됩니까? 제 말은 그겁니다. 일단 저는 도로 명칭은 고정불변한 게 아니다라는 걸 대전제로 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주민들의 의사인데 사실은 이제 516이라는 집 주소 쓰신 분도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원해서 쓴 게 아니라 행정에서 정해서 주신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하게 문제제기가 있으면 당연히 바꿀 수 있다고 보고 또 과거에 보시면 약간 유사사리지만 우리가 연동에 또 다단교회사 이름으로 만들었던 거리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누에마루로 바뀌긴 했는데 한때는 또 출대경과 열심히 또 했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이제 뭐 정운찬로 했던 경험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를 한다면 저는 단순히 뭐 박정희 정권의 미화 이런 차원을 떠나서 지금 제1횡단도로의 특성에 맞는 명칭도 도민사회 합의가 있다면 충분하게 바꿀 논의도 필요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혹시 그 잘못된 역사, 그 과거사 청산 차원에서 이런 명칭이 있던 사례가 명칭 개정 사례가 좀 있습니까? 국내에 어떤? 역사 쪽에도 과거에는 서삼도 폭덕이를 쓰다가 지금은 폭덕이를 안 쓰는 거고 5.18도 과거에는 광주 사티였지만 지금은 광주 민주화운동이고 또 보편적으로는 이제 광주 민중항쟁으로 불려지고 있듯이 충분하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저는 적절하게 장명할 수 있는 권리들은 주민들한테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인천 김성수 같은 경우도 고려대학교를 세웠던 설립자의 경우에도 고향에서 그 도로명, 인천로라고 한 도로명 관련돼서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명백하게 친일 혐의가 있다라고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적인 과오를 저지른 사람의 이름을 기리는 도로 이름이 적절한 것이냐라고 한 논란은 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주도에만 국한된 상황이 아니라 아까 강 대표가 얘기했지만 바꿀 수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합의가 이루어지고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바뀔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만약에 바꾼다 한다면 그런 역사적인 측면 아니고 측면들을 각각의 어떤 제주의 어떤 인문 자연적인 측면들을 고려한 명칭이 선택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그 이 시절도 가보면 어쨌든 이제 그 지역에 정말 역사적인 인물이셨던 맥그리지 신부님을 이제 기려가지고 도로명도 맥그리지로 돼 있거든요. 그런 사례를 충분히 좀 연구해가지고 도로명도 충분하게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좀 판단됩니다. 수많은 명칭 가운데 이게 올해 지금 처음 한 번째도 아니고 여러 차례 있는데 이 516 도로 이 명칭 갖고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가 뭐 있을까요? 핵심은 516이라고 하는 군사 쿠데타라고 하는 역사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만에 하나 정권이 그럼 보수 정권으로 바뀌면 이런 논의는 또 없게 되는 건가요? 눈치를 보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바꿔야 된다는 논의들은 계속해서 물밑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516 도로라는 명칭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동안 이런 논란들이 일어나니까 차제에 이런 논란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이름들을 우리가 고민할 때는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권에 따라 이런 도로 명칭까지 바꾸자는 논란까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죠? 저는 5.16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16이라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뭐 정권이 뭐 보수 정권으로 바뀐다고 해서 5.16 사건에 대해 뭐 더 이상
다시 미화를 한다거나 그런 세상은 이미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516 도로라는 그 명칭을 계속 써도 더 이상은 상관없는 세상이 되지 않았나. 그거 몰라요. 그거 모르는 일입니다. 그 바꾸자는 쪽인데요. 예, 장명 좀 해주시죠. 일단은 뭐 한라산로도 있고 성판항로도 있고 예. 예를 들면 김정은 위원장이 오셨는데 그 길을 갔다 하면 또 뭔가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뭐 새로운 평화로 될 수 있고 뭐 다양한 장면들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김 교수께서 그 조선 총독부 건물 예. 그 과오라고 이제 정리를 하셨는데 이름을 남겨두는 게 후대 역사 교육에 더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에 이름을 바꾸면서 옆에 또 다른 비석을 세우는 거죠. 지금 박정희 비석이 세워 있는데 그 옆에 다 새로 세우면서 이 도로를 바꾸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주면 충분하게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 건물도 그게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으면 조선 총독부로 쓰이지 않을 거잖아요. 무슨 역사 박물관을 쓰이든 뭘 용도는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달라진 용도에 맞게 이름을 붙이겠지만 그게 과거에 조선 총독부 건물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우리가 인식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516 도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516 도로의 기념 비석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게 돼. 뭐 한라산로가 됐든 성판로가 됐든 붙여놓고 그런 연유를 설명하면 충분히 그 역사성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좀 다른 게는 총독부 같은 경우는 건물이고 건물에 사람들이 직접 그 안에 공간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상황 조건이기 때문에 이제 이름이 바뀌어도 뭐 그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는데 도로는 그냥 우리가 흔히 차로 이동하니까요. 근데 그런 인식도 잘 못하기 때문에 이제 명칭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던 516 도로 명칭 이번에 과연 바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신 네 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